안녕하세요. 증권사 운용팀에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주식 투자해야 하는 이유,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100억을 번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동산일 테고요. 그 다음은 식당이 됐든 상점이 됐든 인터넷 쇼핑몰 혹은 또 유튜브 등등 어떤 이제 창업을 통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 다음이었을 거고요. 마지막이 주식,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등의 이제 금융자산을 통해서 100억을 번 사람들. 직장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창업은 어렵죠. 그쵸? 일종의 부업이란 모를까. 부동산이야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흑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대출 등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가능도 하지만 적지 않은 자금이 사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말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만큼 돈을 모으려면 한 100억 정도 모으려면 결국은 금융자산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근데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 내놓아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보죠. 위에 게 코스피 월봉이고요. 밑에 게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들은 다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IMF 때 277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었죠. 2000포인트를 찍고 수직 낙하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지수가 반토막 났다.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났으면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다시 또 반등. 장기간의 박스권을 그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기점으로 상승 한번 나타났고요. 2008년 초에 미국, 중국 무역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한풀 꺾였죠. 그리고 요만큼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2000년 IT 버블 무지무지 했습니다. 급등도 나타났지만 이런 폭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월봉 차트를 띄워봤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그리고 2000에서 2600, 그리고 다시 2000포인트. 시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어떤 기회들이 오는 시장들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이랬죠.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한번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기 앞서 코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거두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뒤늦게 후발로 뛰어들었다가 지금 마음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자, 비트코인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7월, 8월, 10월 이때쯤에서 시장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가까우면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뉴스 내지는 인터넷 카페 등등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던 게 2천만 원, 2,400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급락을 한번 나타나고 다시 2,600만 원을 찍고 이런 하락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린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죠. 2017년도를 기점으로 급등, 그리고 조정 한번 나타났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중간 지점들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내지는 조정이 나타날 때 이런 곳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가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조정 양상, 그리고 반등의 기회를 주지만 본전 찾기에 급급한 투자자들이 털 수 있는 기회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버리죠.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비슷한 생리구조로 흘러갔습니다. 차트를 많이 봐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다른 어떤 대응 전략이 생겼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제가 투자했던 경동 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수익률 923%, 대략 1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 단가 5,900원, 10배 정도 나오는데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물론 저는 이미 이전에 상당한 어떤 시장에 대한 경험치 내지는 또 운용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획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많이 버신 분들, 주식을 통해서 100억대 이상을 버신 분들을 지인으로 내지는 또 한 달이 건너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왔나, 내지는 어떻게 큰 자산을 모았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귀담아 듣고 또 그들의 어떤 투자 방식, 투자 철학 또는 이제 원칙들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 하나지만 얘기를 드리죠.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 그 업종 내에서 1등하는 종목이죠. 1등하는 종목들이 가격 하락이 나타났을 때 내지는 또 좋은 어떤 가격이 왔을 때 그때 투자를 중장기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뒤에도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나타낼 때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차트에 대해서 어떤 기법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구조적인 측면 내지는 이제까지 주식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또 결과가 정말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따지면 50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98년도 650원 그리고 상승을 해서 만원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해서 3만원 요 구간에서 박스권 조정을 나타내고 2016년, 17년도에 나름의 이제 대세 상승을 겪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사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쵸?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안 샀죠. 왜냐하면 금액이 비싼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의 어떤 퍼센테이지도 코스닥이나 또 중소형주에 비하면 낮은 퍼센트였고요. 다만 상승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얘도 2배, 3배는 올라가더라는 거죠. 아래는 현대차입니다. IMF 끝나고 나서 7,000원이 안 되는 주가였고요. 그리고 5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반토막 정도 조정. 그리고 다시 5만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만 원을 도달하고 한번 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토막, 그리고 다시 5배 정도의 시세 상승을 겪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내지는 앞에 뭐 자랑하려고 수익률 낸 걸 올려놨느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할 때, 종목들을 사게 될 때 어느 가격대에서 사느냐죠. 대부분은 이런 시장에서는 뭐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큰 재미를 못 보고 거들떠도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어느 정도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서야 뭔가 가담을 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안목 내지는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종목이 과연 지금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고점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 삼성전자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그쵸?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다 그리고 내려앉았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예전에 뭐 LG화학이 그랬고요. 또 한미아품이 그랬고요. 다만 이런 어떤 시점들을 갖다가 겪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그 초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고, 또 나름의 뷰를 갖고 이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해서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죠.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세 들여다보면서 요즘은 뭐 회사에서 PC상으로는 또 접속이 어렵게 만든 그런 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시세 보고, 또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물타기 들어가고, 더 내려가면 버티기 모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시점에 들어갔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얼마간 번 걸 갖다가 더 큰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손실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죠. 자,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저는 뭐 제약 바이오 종목을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9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45만 원 정도에 청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8,000원 정도에 샀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또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이런 급등 코스가 한번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흐름은 선수들의 영역인 거죠. 뭐 전문 용어로 설거지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도 한번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점권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여기도 보죠. 한미약품이 2015년도에 급등이 나타났어요. 이런 흐름, 그쵸? 그래서 고점 80만원, 75만원 이 정도 선에서 20만원 초반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아무리 좋고 뭐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을 했건 이미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량 떠넘기는 작업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 시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대략적으로 1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시장이 이제 좋으니까 그 틈에서 이렇게 또 상승을 갖다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25만원 정도에서 두세 배 정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종목을 들어갈 때 남들이 다 하는 종목들, 내지는 이미 차트상에서 뭔가 설거지 작업이 나온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고점권에서 가격 하락이 이 정도 나타났다. 다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양호한 기업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겠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호텔신라고요. 아래 건 네이버입니다. 호텔신라 한번 보죠. 소리 없이 강했던 주식 중에 하나죠. 이런 급등이 나타나고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급락이 나타날 때 어떤가요? 적어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 저점권에서 다시 한번 이 고점권을 트라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어떤 종목들을 어느 시점쯤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고점권에 들어가 놓으면 이건 또 물리게 되는구나. 그쵸? 물타기 들어가 봐야 1년을 버텨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타날 때 얘는 어땠나요? 그쵸? 그래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아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흐름이 발생되는 모습들을 차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결국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수단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쵸?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관 투자들처럼 언제든지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종목,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요.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종목들, 내가 분석이 가능한 종목들을 토대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자금 관리 원칙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얼마 정도의 비율을 갖다가 매수를 하겠다. 내지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 내가 일단 손절을 감행하겠다. 혹은 2차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걸 사전에 계획에 두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주식이 싸지거나 내지는 뭐 원달러 환율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되게 반가운 어떤 조정이 되는 거죠. 사고 싶었던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내가 예상한 부분이 틀렸을 때 손절을 하거나 내지는 초초부터 어떤 자금을 갖다가 투입해야 되는 기준이나 원칙을 갖다가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고 직장인들이 하다 보면 업무에까지 방해를 끼치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뭐 다음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말 뭐 기술적인 어떤 접근, 매매 기법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결국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좋은 어떤 타이밍들이 항상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률을 토대로 1,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게 한 4,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혹은 또한 2천만 원이 들어가서 그게 또한 1억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 자금을 토대로 다른 어떤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내 자산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투자 수단보다도 좋은 어떤 기회가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앞으로 잘 한번 갖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뭐 매매 기법적인 얘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